윤석열 후보가 지금과 같은 사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본 선거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 여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 이런 거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뛸 경우 상당한 차이를 줄여버리거든요. 또 샤이 무슨 이재명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면서도 드러내지 않은 그런 것도 한 2, 3% 있다는 또 여론조사 기관의 얘기들도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후보 단일화가 확실히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 쐐기를 박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가 그동안에선 물밑이라든가 그냥 이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정도였지만 이번 주에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지 않겠냐. 왜? 13, 14일부터는 등록에 들어갑니다. 선거 등록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강론하고 후보 단일화파하고 상당히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근데 여론을 보면요. 끝까지 이게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이게 3강으로 가도요. 약간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끝까지 이게 그 다자 대결로 가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게 조금 이게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재명도요. 약간 이게 숨은 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문재인이가 얻은 표가 저번에 그 탄핵 국민의 41%입니다. 41%죠. 이거는 이게 어떤 경우든 좌파표로 봐야 돼요. 예. 이 말은 이게 그 이재명이가 지금 37, 8 박스권에 있죠. 근데 거기에 한 4, 5% 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한 41, 2, 문재인이가 얻은 41. 예. 이렇다면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갔을 때 안철수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봐요. 끝까지 다자로 가면 왜? 사표 방지 심리가 있잖아. 예. 안철수 찍으면 이게 이재명 되면 안 되잖아. 예. 그럼 이게 윤석열한테는 몰리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끝까지 3자가 가도 윤석열 후보가 약간은 유리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끝까지 불안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의석이 3석이라도 있는 게 좋아요. 예. 여러모로 이게 안철수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압도적 정권 교체와 그 다음에 정권 교체 후에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도 단일화는 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3자가 가면 이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가 만약에 그 이재명하고 붙어버렸다. 그것도 이게 신 3당 합당처럼 안철수하고 심상정의가 이재명하고 붙어서 3당 합당을 해버렸다. 이것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정치는 이게 생물입니다. 이런 경우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하면 3강으로 가면 이게 이길 수 있지만 안철수가 이게 이재명하고 단일화하자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이게 저는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성분 모르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하면 당연히 윤석열과 안철수 간의 후보 단일화로 생각하지만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안철수가 단일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의도 찌라시에 보면은 당명까지 벌써 나왔어요. 민주국민당이라고. 예. 어쨌든 이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제는 물밑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수면 위로 오를 수밖에 없고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윤 후보하고 아주 가까운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단일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지난주 말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죠. 이분이 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일화 때가 왔다. 이렇게 운을 뗐어요.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택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권영세 사무총장이라든가 이준석 대표는 좀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게 제가 모든 이게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예. 권영세도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권영세도 이게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가장 최근 이게 원래는 단일화 되게 비판적이었죠. 예. 오늘 아침에는 이게 권영세가 뭐라냐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열려 있다. 예. 열려 있다. 단일화 시기에는 깊이 생각하고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다. 예. 깊이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은 이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권영세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 원희룡 발언 있죠. 예. 이걸 한마디로 청기 누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희룡 정도의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후보하고 교감 없이 개인 사견을 이게 말할 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여론이나 모든 걸 떠보는 청기를 윤석열 후보와 교감하에 쓱. 원희룡 후보가 단일화 이슈를 던진 거다. 예.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게 단일화를 아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분은 예. 이준석이가 속값을 좀 적게 치주려는 고도의 청략이 아니냐. 배드가이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게 긍정평가도 일부 있지만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이준석이가 말하는 반대 이유가 있어요.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면 뭐 이게 지방선거 공천권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주의되는 한마디로 이게 자기가 먹을 걸 안철수한테 떼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공천권 다 행사하고 보궐선거 다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단일화하면 안철수한테 지분을 떼줘야 되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준석이 자기 욕심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지분 떼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안철수가 단일화하면 이제 이준석이는 설 자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게 대표 교체론 이야기 나오거든. 예.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면 이게 당내 경선도 새로 해야지. 그럼 이게 이준석이 당대표 되겠어요? 안 되잖아. 따라서 이게 이준석은 당대표 자리, 공천권 욕심, 뭐 이게 또 이기고 나면 이게 장관 이런 여러 가지 지분 욕심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저는 이게 윤석열하고 역할 분담회가 뭐 배드 국걸 뭐 배드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국합, 배드캅 이런 어떤 고도의 전략하에 나눠서 역할 분담이 아니고 단순하게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논의에서는 이준석은 철저하게 패싱하면 돼요. 패싱.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온 게 윤석열이 후보가 나와 안철수 간의 문제다. 그게 바로 이준석 패싱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나왔는데 예. 인터뷰는 4일 날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희룡이는 6일 날 이 단일화 때가 왔다고 얘기한 거 보면은 원희룡이도 어디서 딱 윤석열하고 한국일보 인터뷰 내용을 엿들었다고 봐야죠. 상의했다 봐야죠. 뭐 상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원희룡의 이 말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얘기한 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서 공개하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 나 사이에 전격 결정할 사안이야. 전격 결정할 사안. 그 얘기를 했고 단일화 가능성 절대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게 안철수와 나 사이에 전격 결단한다. 이 말은 이게 당은 손떼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한마디로 이준석이 손떼라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이게 선대위 직책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당은 이게 손떼라. 내하고 이게 안철수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예. 이게 하나 있고요. 예. 중요한 게 저는 여기서 이제 단일화를 저는 여론조사로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단판. 이제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이게 상처만 남고 그리고 이게 의외로 이게 좌파들의 조작 여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예. 아마 이게 여론조사 단일화하면 이전에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좌파가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 안철수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가 40%대로 1위고 안철수가 한 자리 숫자잖아. 예. 이걸 이게 여론조사 단일화가 안철수가 단일화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건 이게 뭐. 상상할 수도 없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단일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게 두 분이 단판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단일 후보는 윤석열이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라든지, 또는 이게 경제, 뭐 보건 이쪽으로 이게 장관 몇 자리라든지, 요런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안철수가 아름답게, 뭐 저는 그게 양보라고는 안 보지만, 네. 그게 순리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단판지가 대화로서 아예 윤석열 후보를 단일 후보로 뽑는 여론조사가 아닌 이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듣기로도 이제 여론조사 방식은 저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TJP 방식을 얘기를 하면서 예. 단일화를 어떤 모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탈표 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TJP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학적 반응 이 얘기를 한 것은 윤석열 후보도 지금 단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지지율 이게 40%대 후보하고 1위 후보. 예. 그 다음에 지지율 7, 8% 3위 후보가 단판으로 해야지. 이걸 이게 여론조사에 하자 하면 그럼 이게 좌파들이 대거 역선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게 어제 그 만난 분이 안철수 후보의 그 측근이 안핵관입니다. 예. 안핵관. 안핵관. 이분이 그 안철수 후보한테 완전히 팽당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 뭐냐면 이게 안철수가 지지율 2번 17% 기록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렇죠. 갤럽에서 17%두 번 녹아. 그때 안철수가 제일 잘 나갔대죠. 예. 그때 그 이분이 안핵관 이분이 제가 어제 만난 분이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이게 단일화를 치고 나가십시오. 지금 단일화 하자고 하면 여론조사 받습니다. 왜? 17%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하자는데 이게 윤석열이 피할 명분이 없잖아. 그렇죠. 그때가 아주 적게 했어요, 안철수는.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 안핵관한테 문자가 왔다더만. 당신 이게 단일화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캠프 떠나버렸어요. 아, 예. 안철수 후보 이게 지금 땅 치고 후회할 겁니다. 17%두 번 할 때 이게 단일화 하자 치고 나갔으면 그때는 이게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게 오세훈 모델로 가는 거예요. 오세훈 모델로. 예. 근데 지금 저는 이미 실기했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JP 모델로 가야 된다. 바로 이게 그 협상회에서 하는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DJP 연합 때도 JP가 한 3%의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DJ가 뭘 얼마나 주었느냐. 원래 DJ는 협상을 시작하는 김원기 그 협상 대표한테 후보 말고 다 줘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총리, 책임 총리하고 경제부처 장관 5자리 그리고 수도권의 지자체장 하나 딱 이렇게 주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내각제를 추진한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뭐 오늘 나온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6, 7%까지 내려간 것도 있지만 10% 안팎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한테도 적어도 책임 총리와 이 경제 부처라든가 과학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철수 후보의 그런 그 재청권이랄까 추천권을 보장해주고 또 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재청권 이런 것도 확실히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헌법에 보면 이게 총리가 다 이게 재청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장해주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연금 개혁입니다. 예. 이번에 그 TV 토론 사자 토론할 때 연금 개혁은 이게 우리 모두 4명이 다 찬성합시다. 예, 이래가지고 안철수가 이끌어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지만 그럼 이게 총리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안철수가 또 이게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윤석열 후보 공약했잖아. 예. 근데 1호 디지털- 공약입니다. 1호 공약.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는 안철수가 적임자입니다. 그걸
윤석열 후보가 정진석 국회 부의장한테 충청도 방문할 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 그 아닙니까? 살짝 흘려준 거죠. 살짝 흘린 차 안에서 정진석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 생각은 안철수가 책임 총리가 돼가지고 과학기술부 있잖아요. 예. 과기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있잖아요. 예. 보건복지 정도 장관을 맡으시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과학기술 쪽으로 뭐 이런 분야, 그다음에 그 연금개혁 분야, 이 분야는 한번 책임지고 해보시오. 여기 아주 그렇게 안철수도 명분이 되는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도 이게 어차피 이게 연금개혁은 진짜 어려운 점 아닙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이게 총대명을 해주면 좋은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하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하냐, 안철수 후보가 이게 또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뭐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외관상 지금 나타난 것은 안철수 쪽에 어떤 메시지라든가 제안을 한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안철수라든가 그쪽의 발언이 바뀌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는 단일화, 난이라라면 모르지만 단일화 나 없고 완주라 했는데, 오늘 언론에 대한 인터뷰들을 보면은 단일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아니 저쪽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내부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을 뭐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뜻으로 상당히 유연해진 거고, 그동안 그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이분이 나는 또 정치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완주파 아닙니까? 네. 근데 또 말이 정치는 생물 아니냐? 국민이 원한다면 뭐 그게 따라가야 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국민의당도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래가지고는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결국에 이번에 단일화는요, 뭐 이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안 되고요. 예. 딱 이게 단일화는 어떻게 하느냐. 한 단어로 하면 이게 그 정광석화처럼 협상을 통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전격 결정할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바로 이게 정광석화처럼 전격적으로 이게 그 여론 떠나서 협상으로談판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그 저는 좋은 게요. 이게 너무 이게 당에 뭐 이준석 당 조직 다 빼고, 그다음에 선관위에도 드러난 사람 뭐 권영세 뭐 이게 원희룡 이쪽 안 돼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 이럴 때는 이게 막후의 참모들이 역할이, 이거는 제가 보기 비선 정치가 아니고 원래 이게 그 이런 이게 중대하고 이게 이런 역할은 진짜 뒤에서 예. 음지에서 협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그 일본하고 한일 협정할 때 JP 있잖아, 김종필. 예. 일본하고 이게 딱 만나서 단판 짓잖아, 독도 문제도. 예. 예. 그럼 이게 누가 책임자냐? 저는요, 안철수 쪽에 그 이태규라든지 뭐 권은희 이런 사람 끼면 안 돼요. 예. 그거 안 됩니다. 이태규나 권은희는 자기 비례만 재선해가지고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예. 이태규하고 권은희 끼우지 말고. 그럼 이게 누가 하느냐? 최진석 교수 좋아요. 최진석. 이분이 예. 안철수 후보가 엄청 신뢰합니다. 그럼 이게 윤석열 후보 쪽엔 누가 좋으냐? 바로 이게 그 이철우 교수죠. 이종찬 아들 있잖아요. 예. 이철우 교수가 이게 중마 고우 아닙니까? 예. 정치 감각도 뛰어나죠? 둘이 다 교수로서. 두 사람 다 교수네. 아주 이게 친분이 있을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철우 교수와 최진석 위원장이 딱 이 단판을 지가지고 이미 안을 짜고 마지막으로 이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서명하고 네. 이렇게 정광석과처럼 하는 단일화, 이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지금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 뭐 디지털 정부론도 얘기하고 오늘 한국일보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정말 극비의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딱 뭐 선거 이 등록일 전에 공개를 전격적으로 정광석화처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이
감이 촉이 와요. 저도 이게 그 물 밑에서요. 수면 밑에서 이게 단일한 논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안철수 후보는 저는 그 MB 때 있잖아요. 예. MB 때부터 이게 저 같이 청와대 위원도 하고 해가 잘 알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합리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정치라는 게요. 명분하고 실리를 두 가지 기준 가지고 하면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어떤 이게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거. 두 번째는 명분은 있는데 실리가 없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명분은 없고 실리가 있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최악의 선택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안철수 후보는 저는 명분하고 실리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 단일화를 하는 게요. 바로 이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거예요. 명분은 말할 것도 없죠. 단일화하면 이게 정권 교체를 한다는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는 명분이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게 실리라는 게 선거 자금이에요. 제가 여의도 가보면 이게 가장 구두쇠가 두 명 있습니다. 정몽준하고 안철수입니다. 자기 돈 10원서가 밥 산 뭐 비할 의도는 아닙니다. 저도 이게 밥 얻은 적이 없으니까 소문이 그래요. 네, 소문이 이게 정몽준하고 안철수한테 밥 얻어먹었다는 사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쓰면 이게 저 상남이 내 돈 때문에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 절대 이게 정치에 자기 돈 안 씁니다. 정몽준하고 안철수.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단일 안 하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 칩시다. 예. 처음에는 이게 17% 나왔죠. 제가 17% 두 번 나왔다 했잖아. 그때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완주 생각했겠지. 왜? 15%만 넣으면 돈 안 든다. 예. 나라에서 돈 다 대준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7, 8% 넣죠. 지금도 선거 비용 10원도 보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가면 5% 넣으면 10원도 못 받아요. 10% 얻어야지 50% 받잖아. 아니 후보성 그 등록원은 13, 4일에도 3억 원을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그 국민의힘에서 홍보물 만들고 뭐 하고 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 개인 보전 안 쓰면 어떤 업자가 만들어줘요. 예. 안철수 너 재산 많으니까 이게 개인 보증 서. 안 그러면 국민의당 없어질지 모르는데 이태규 보증받고 해요? 권은희 보증받고 합니까? 이태규나 권은희는 자기도 10원도 안 드니까 완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근데 안철수 후보는 당장에 자기가 최대 400억까지 생돈이 최소 들어가는 100억 이상. 거죠. 생돈이. 안철수 후보가 이게 지면 자기 안랩 주식 팔아가 할 겁니까? 본인 돈 어디 있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 실리를 생각 안 하겠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최선의 길이 단일화로 윤석열 후보 밀어주면 명분도 있고 실리도 없잖아. 돈도 안 들고. 근데 최악은 명분도 잃고 돈도 잃고 최악은 끝까지 완주하는 거죠. 그래서는 현명한 결정할 걸로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정도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정치를 벌써 10여 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득실을 충분히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까지는 이제까지 모든 선거에 안철수가 15%를 얻었단 말이에요. 예, 얻었죠. 자기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15%가 불가능한 거는 여론조사가 다 7, 8%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따라서 심각한 고민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굳이 비할 의도가 아니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도 밥은 가끔 사더라고요. 제가 그래? 패널 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 초밥 2번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연 언제까지 단일화가 돼야 할 건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양측에서 다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록 전에 13, 14일 전에 단일화를 해서 탁 이렇게 본선거로 15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가장 바람직한데 과연 그때까지 이번 주 아닙니까? 이번 주에 그런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까? 물론 아까 저와 우리 서 변호사님이 추측한 대로 물밑에서 진짜 핵심 윤핵관 말고 안핵관 말고 진짜 두 후보의 복심들이 가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뭐 이번 주에도 되지 말란 번은 없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 마지노선은 27일까지거든요. 28일에 인쇄에 들어가면서 그때 27일까지 사퇴를 하면 거기다 이제 빨간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퇴하고 이렇게 그 이름에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달 말쯤이 말까지 이렇게 벼랑 끝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점에서요, 조금 이게 견해를 달리하는 게요, 네. 단일화의 시점은 조금 이게 늦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네. 물론 이게 돈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버리면 이게 그 힘들잖아요. 따라서 이게 돈만 꽤 많이 생각하면 들어가 봅니다. 뭐 이제 그 인쇄물이라든지 네. 그때 비용이 들잖아요. 네. 요 시점까지 이제 그 박사님 시점까지 볼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그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게 그 당대당 통합 단일화가 저는 좋다 보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겠죠. 아니 그러면 제일 공동정부면 좋죠. 제일 좋은 거는 예. 안철수 후보도 이게 후보만 단일화가 세석 가지고 뭐 합니까? 근데 이게 화끈하게 당대당 통합하면서 단일화하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 당대당 통합하면 국민의당의 부채 있잖아. 예. 이 비용을 국민의힘이 떠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라에서 보전받으면.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저는 사전투표 전까지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게 비용 문제는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대당 통합이 안 되면 막 인쇄물이나 돈이 많이 들면 이게 보존해 줄 방법이 없잖아. 예. 검은 돈이 없잖아, 뒷돈이. 따라서 이게 비용 문제가 생겨서 마지노가 27, 8, 뭐 인쇄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3월 4일이 사전투표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때까지만 이게 사전투표 지나버리면 이게 표가 이미 사전투표 몇십 번, 그건 단일화 효과가 없어요. 사전투표 직전까지 단일화하고, 근데 방식을 당대당 통합으로 합쳐버리면 국민의당의 선거 비용을 국민의당이 한 당이 되니까. 예. 그럼 이게 안철수 후보가 보존을, 실리적으로도 예, 해줄 아무 수가. 문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는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 그때까지 이게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된다. 당대당 통합 조건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3월 4일이 사전투표 들어가니까 3월 3일까지만 하면은 3월 4일 사전투표 때는 그 투표 장소에 게시가 되잖아요. 누가 사퇴를 했다. 그때는 이제 이미 투표용지에는 인쇄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못하지만 거기다 이제 게시를 하잖아요. 현장에다. 그래도 알 수는 있죠. 근데 게시 보고 누가 알겠어요? 그냥 인터넷 신문 보면 요즘 10분이면 다 전파됩니다. 예.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만약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되면 모든 방송, 모든 특히 유튜브들 있잖아요. 예. 모든 이게 유튜브들이 떠들 텐데 뭐 게시물 안 봐도 단일화 됐다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이게 알리는 거는 10분이면 되거든요. 예. 따라서 뭐 저는 그때까지도 큰 효과가 있다. 선거 찍기 전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